달평 씨의 두 번째 죽음 수업을 시작해볼게. 좀 재밌는 소설이지. 여기도 보기부터 좀 읽고 해볼게, 얘들아. 보기에서 가이드라인을 좀 주거든? 이제 어떻게 이 소설을 감상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보자. 이 작품은 이렇게 시작하네. 주인공인 달평 씨가, 주인공은 달평이고, 대중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면서 몰락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아, 대중의 시선을 엄청 의식하게 되는 것이 아마 몰락의 원인이 되는구나. 순수한 의도로 선행을 베풀어 오던 달평씨, 원래는 이랬던 사람이었던 거야. 그런데 언론에 의해서 유명세를 치르게 된 후에 좀 유명해진 일이 있었나 봐. 그것에 중독이 돼버린 거야. 그 유명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이런 것에 중독이 돼서 자극적인 정보에만 반응하는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보여주기 식으로 선행을 베풀고 거짓을 지어낸다. 얘들아, 이게 지금 비판의 대상이 달평 씨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좀 중요해. 자극적인 정보에만 반응하는 대중과 언론, 얘네들도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야. 우리도 그렇잖아. 되게 좀 이렇게 자극적이고 핫한 거, 이런 거에만 관심 갖지 좀 밋밋한 거엔 관심이 없잖아. 이런 대중들과 언론, 그러니까 신문사 이런 데들이 잘못되었다. 이거 비판하는 동시에 그것에 중독돼가지고 보여주기식 선행을 베풀고 거짓을 지어내는 어떤 이 달평 씨의 모습도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겠지. 그러한 허위의식, 이걸 한마디로 허위의식이라고 얘기를 했네. 그래서 그는 점점 정체성을 잃어가고 끝내 가족까지 파탄에 이르게 한다 하면서 아, 이게 이제 달평 씨가 몰락해가는 과정이겠구나 보기에서 알려준 거야. 이거 바탕으로 글을 읽어가면 훨씬 쉽게 읽을 수 있겠지. 그래서 본문을 한번 보자, 얘들아. 한번 봐봐. 설렁탕집 주인 달평 씨는 선행은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인물이다. 이게 원래 달평이의 원래의 모습이었던 거야. 선행은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 이게 달평 씨의 이전의 모습. 타락하기 전에, 허위의식을 갖기 전에 어떤 순수한 모습이었던 거거든. 그러나 우연히 신문 기자들에 의해서 선행이 과장되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계기야. 선행이 좀 과장되게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일종의 계기. 한마디로 이제 순수한 본래의 모습을 잃게 된 계기가 되겠지. 순수함을 잃게 된 계기. 이게 알려지면서 이제 달평 씨는 대중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변화하게 된 거야. 원래는 순수하게 선행을 베풀었는데 이제 대중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좀 더 착한 척을 하고 선행을 더 하는 척을 하고 이렇게 되고 본래의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첫 번째 죽음을 맞게 된다. 아, 달평 씨의 두 번째 죽음이라는 제목이 있으니까 첫 번째 죽음이 이미 있었던 거야. 첫 번째 죽음은 뭐야? 본래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미 첫 번째 죽음. 본래 자신의 모습이 뭘까? 요거. 선행은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라는 어떤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신념, 순수함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거야. 즉 정체성을 상실한 거지, 이거 자체도. 그런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된 상태에서 이제 글이 시작이 되는 거야. 한번 봐봐. 그러나 어쩐 일인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달평 씨에게서 자꾸 멀어져 가고 있었다.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달평 씨에게 관심을 안 가져주는 거야. 그것을 눈치 못 챌 매스컴들이 아니었다. 그것이 뭘까, 그것?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달평 씨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을 눈치 못 챌 매스컴들이 아니었다. 다 안다는 거지. 그러면 이 매스컴들은 달평 씨에 대한 기사를 더 쓸까 안 쓸까? 안 쓰겠지. 왜냐면 그 신문사들은 사람들이 이제 반응할 만한 것을 기사거리로 삼을 테니까. 달평 씨의 미담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기회가 부쩍 줄었다. 그러나 달평 씨는 거기서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다. 그가 입을 더 크게 벌렸다. 그러니까 달평 씨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게 되는 것에서 그냥 멈추고 원래대로 살면 되는데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야.
이 그라는 게 이제 달평이겠지. 달평씨가 더 입을 크게 벌렸다라는 것은 자기에 대해서 더 열심히 알렸다는 거야. 달평씨가 자신에 대해서 알렸다. 더 많이 알렸다. 그럼 달평씨는 왜 이렇게 할까? 관심 받고 싶으니까. 그 관심을 한번 받아봤잖아.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관심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던 거지. 관심 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됐지? 계속 볼게. 나는 전과자입니다. 용서를 못 받을 죄를 수없이 지고도 뻔뻔스럽게 살아온 흉악무도한 죄인입니다. 달평씨는 듣기에 끔찍한 지난날 자기의 악행을 요목요목 들추어서 만천하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까지 한 거야. 나 사실 전과자고 엄청 큰 죄를 지은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악행을 이렇게 고백했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관심 받으려고. 그러면서 치안, 사기, 몰입에 폭력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저질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거지. 그는 초빙되어 간 그 강단에 서서, 그러니까 약간 강의 같은 거 이제 하러 가서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의 머리를 들게 하고, 너네 누가 앞에서 강의하는데 내가 사실 전과자였어 이렇게 얘기하면 졸다가도 깨겠지. 그건 거야. 즉 어떤 악행을 공개하니까 졸던 청중이 깨어나는 거야. 관심을 받기 성공한 거지. 졸던 청중이 깨어났어. 깨어나고 그 쳐든 얼굴에, 청중들의 얼굴에 공포를 끼얹었다. 사람들 무섭잖아. 그리고 공포심을 느낀 거야. 누가 공포심을 느꼈어? 청중들이. 청중인데 청중이라고 썼네. 청중이야. 그 다음에 그가 보여주는 연기는 연기하고 있다는 거야. 달평씨가 참회하는 자의 흐느낌과 손수건을 적시는 눈물이었다. 어떤 연기를 한 거야? 아,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야. 왜 이래? 달평씨 왜 이래?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 위한 연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는 결론을 짓곤 했다. 여러분은 이제 내가 어째서 내 식구의 배를 굶겨가면서 나보다 못 사는 사람, 나보다 불우한 이웃을 위하는 일에 몸을 던졌는가를 아시게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난날에 이런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가 그걸 참회하는 마음에서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있다. 나 속죄의 의도로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거짓 고백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이래? 관심 받기 위해서. 관심 받기 위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 알겠지? 청중들이 떠나갈 듯 박수를 치며 고개를 크게 막 끄덕끄덕 주워거렸다. 청중의 반응은 어때? 감동. 아, 그렇구나 하면서. 얘들아, 여기 보면은 이런 것도 내용 일치불일치해서 좀 잘 나올 수가 있어. 달평씨가 강연에 가서 자기의 어떤 죄를 공개했을 때 청중들이 깨어났고 졸다가 깼고 공포심을 느끼고 마지막에는 감동받았다. 이런 거 있지. 이런 것까지 좀 잘 알아두면 되고, 여기까지 읽었을 때 내가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현대소설이니까 현대소설은 시점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어. 얘들아, 시점. 현대소설에서 시점이 무엇인가? 고전산문에서는요? 라고 하는데, 고전산문은 시점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점 자체를 물어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편집자적 논평이 있는지, 아니면 뭐 말하기 방식이라든지 기타 이제 다른 것들을 좀 물어본다면, 현대소설은 시점을 좀 대놓고 물어보거든?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일단 서술자가 소설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보여? 소설 밖에 있지. 그리고 그 소설 밖에 있는 서술자가 달평씨랑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지. 그러니까 시점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구나. 이거 파악하고 가야 돼. 얘들아, 괜찮아?
그런데 이 약간 소설이 좀 특이한 게 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서술자 있지. 서술자가 약간 달평 씨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좀 의견 같은 걸 좀 내주거든? 약간 좀 특이해. 그래서 이런 부분 있지. 한번 밑줄을 쳐볼까? 그러나 달평 씨는 거기서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다. 이거 누구 생각이야? 서술자 생각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종의 서술자의 작중 개입이 돼. 서술자의 작중, 그러니까 소설 속 개입. 소설 속에 개입해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주는 거야. 서술자의 생각을 드러내. 아, 달평이 거기서 물러서래 아니지. 이렇게. 알겠지?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작중 개입이라고 해도 돼. 그러나 어쩐 일인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달평 씨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었다. 이런 것도 요 서술자의 작중 개입이라고 보통 보기도 하니까 특히 요 부분이 자신의 생각, 서술자의 생각을 좀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거 좀 체크해주면 돼. 됐지? 우리 그럼 계속 읽어볼게. 밑으로 가서. 그 얘기를 딱 듣고 어머니 그게 사실입니까? 아버지가 신문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나쁜 죄를 많이 진 분입니까? 자식들이 우리 아빠가 진짜 저런 어떤 범죄자예요? 하면서 의아하게 물어보는 거야. 달평 씨의 아들, 딸들이 숨가쁘게 달려와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이 어머니는 그럼 누가 되는 거냐면 달평 씨 아내가 되겠지. 달평 씨의 아내. 그들은 그제야 그들이 누굴까? 달평 씨의 자녀들, 아들, 딸들. 자녀들은 그제야 어머니의 얼굴에 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늘이 깔려 있음을 발견했다. 엄마의 얼굴에 그늘이 깔려 있는 것이 지금이 처음인 거야. 그럼 얘들아, 요 엄마 얼굴에 진짜 그늘이 깔려 있진 않을 거 아니야. 이거 비유적 표현인 거 괜찮아? 엄마의 얼굴에 그늘이 깔려 있다는 비유적 표현이고, 엄마 지금 어떻다는 거야? 기분이 안 좋고 마음이 지금 좀 암울하다, 뭐 이런 거지. 비유적 표현. 글씨가 좀 잘 안 써지네. 비유적 표현.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엄마에게 있어서 마음을 크게 안 좋게 한다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이건 뭐냐면 달평이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또 암시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이렇게 죄를 저질렀다라는 어떤 그 거짓말이라는 거지. 달평 씨의 말이 사실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하다니. 이렇게 지금 엄마가 생각하고 있는 거지, 아내가. 그네 입에서 나온 대답 역시 그네의 입, 그네가 여기서 누구냐면 엄마야. 그 달평이 아내가 입에서 나온 대답 역시 전과는 달리 남편이 밖에서 한 말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이번엔 부정을 했나 봐. 이전의 말들은 좀 긍정해줬나 보지. 그런데 부정했어. 아니다. 너희 아버진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어른이 아니다. 하면서 아니야. 아빠 그런 거 안 했어. 하면서 아빠 달평이의 말을 부정했어. 아니 그럼 뭡니까? 아버지는 왜 당신의 입으로 그런 말, 자기가 그렇게 뭐 극악무도한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말을 하는 겁니까? 의아하겠지. 의아함을 표출해. 넘어가 볼게. 그러나 달평 씨의 부인은 더 대답하지 않고 신문을 보고 부쩍 늘어난 얼굴이 험악한 사람들의 식당 방문을 막기 위해 일어서고 있었을 뿐이다. 엄마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아. 그리고 신문 기사를 보고 달평이에 대해서 써져 있는 그런 신문을 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대. 얼굴이 험악한 사람들의 식당 방문이 늘었다는 거야. 그 사람들의 식당 방문을 막기 위해 일어섰대. 이 얼굴이 험악한 사람들이라는 건 뭐냐면 이 달평 씨의 선행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아마도 달평이가 이제 오면은 자기 막 이렇게 내준다, 뭐 돈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무언가를 다 내준다고 하니까 그걸 기회 삼아서 무언가를 취하려고, 이익을 취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달평이의 선행을 이용하려는 자들,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일어서고 있었을 뿐이다. 어떻든 달평 씨의 그러한 폭탄 선언으로 인해, 폭탄 선언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자기의 그 어떤 죄를 고백하는 거지. 자신의 악행을 공개한 것, 악행을 고백한 것,
전과자다 뭐 이러면서 고백한 것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은 다시 달평씨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얘들아 여기 밑줄 한번 쳐볼게. 이 폭탄 선언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다시 달평이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 이 부분이 우리 아까 보기에서 읽었던 세상 사람들을 비판할 만한 지점이 되는 거야. 무엇에만 관심을 갖는 거지? 자극적 정보에만 관심을 갖는 대중들의 태도야. 이 대중들의 태도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 알겠지? 얼굴이 험악하게 생긴 사람들이 찾아와서 손을 벌리기 시작했고 와가지고 나도 좀 돈을 줘 이런 식으로 손을 벌리기 시작했고 그 얼굴이 험악하게 생긴 사람들이 만든 무슨 친선단체의 회장직 감투가 여지없이 달평씨에게 씌워지기도 했다. 그들이 몰려와서 이제 달평이한테 어떤 회장을 시켜준다라는 거지. 그래서 약간 유명세지. 그래서 이 회장직 감투에 밑줄 치고 얘들아 이렇게 한번 써볼래? 달평씨가 얻은 유명세 혹은 허위의식의 상징. 거짓이잖아. 달평이가 말한 모든 것이 이제 거짓인데 그 거짓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얘한테 막 어떤 너는 이 단체 회장 좀 맡아줘 이런 식으로 해서 회장도 하게 된 거야. 어떤 달평이의 허위의식의 상징도 되는 거겠지. 그러나 날 샌 원수 없고 밤 지난 은혜 없다고. 요거 봐봐. 요거 날 샌 원수가 없어. 원수 있지. 그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원수 있잖아. 나랑 사이 안 좋은. 날이 새고 나서도 원수일 수 없다라는 거야. 즉 시간이 지나면 원수도 그냥 잊을 수 있다. 또 밤이 지난 은혜도 밤이 지나고 나면 잊게 된다. 둘 다 똑같은 거야. 원수나 은혜나 시간이 지나면 빨리 잊게 된다. 즉 이 말은 뭐야? 쉽게 잊는다는 거야. 맞지 얘들아? 우리 뭐 빨리빨리 잊잖아. 쉽게 잊는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은 모든 걸 너무나 쉽게 잊었다. 요것도 사람들의 어떤 풍조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들어가 있는 거겠지. 요런 것들도 우리도 보잖아. 뭐 뉴스 기사에서 어떤 진짜 핫한 사건들이 벌어져도 한 2, 3일? 일주일도 안 가는 것 같은데 2, 3일만 있으면 다 잊어버리잖아. 이제 그거야. 그래서 쉽게 잊는 사람들이 뭐든지 쉽게 잊어버리는 세태, 풍조에 대한 이 작가의 어떤 비판적 인식이 들어가 있는 거지. 됐지? 세상 사람들은 달평씨를 다시 그들의 관심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 바로 무관심.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 달평씨를 무관심하게 다 잊었어. 보은식당의 종업원들은 식당 안에서 나폴레옹처럼 초조하게 서성거리는 달평씨의 모습을 더욱 자주 보게 되었다. 아, 달평씨 아까 설렁탕집 주인이라고 했잖아? 그 설렁탕집 이름이 보은식당인가 봐. 그런데 봐봐. 식당 안에서 나폴레옹처럼 초조하게 서성거리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 이게 누구야? 서성거리는 달평씨. 그럼 여기서 달평씨를 뭐에 비유했어? 나폴레옹에 비유하고 있네. 그치? 그래서 이 부분 비유적처럼이니까 직유 쓴 거지. 비유적 표현으로 누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달평이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달평이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 묘사함으로 인해서 달평이의 어떤 심리? 초조함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왜 초조할까? 사람들이 나를 잊어서. 왜냐면 달평이는 계속 관심 받고 싶은 사람이니까. 그랬대. 오늘 A주간 신문기자가 왔다 갔지? A주간지의 신문기자가 왔다 갔지? 했더니 달평씨가 물었어. 예, 왔었어요. 와서 뭘 물었댈까? 와서 뭐 물었니? 당신이 정말 옛날에 그런 나쁜 짓을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더군요. A주간 신문기자가 온 이유가 뭐야? 달평이가 진짜 전과자니? 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온 거야. 그래서 모른다고 했죠. 제가 잘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아내가 모른다고 한 거야. 후 하고 가슴이라도 쓸어내릴 듯 숨을 내쉬던 달평씨가 왜? 안도감. 왜 안도한 거야?
자기 거짓말 했던 거잖아, 관심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다시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아내가 모른다고 했으니까 이제 안도한 거야. 손가락을 동그랗게 해보이며 그래, 얼마나 쥐어보냈소? 그 A 주간 신문 기자에게 돈을 얼마나 쥐어보냈소? 이런 거야. 요 손을 동그랗게 하는 것도 그 돈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한 거야. 아무것도요. 마침 돈이 집에 하나도 없어서. 돈이 없었는데요. 뭐라고? 그 사람을 빈손으로 보냈단 말이야? 아무래도 식당 문을 닫아야 할까 봐요. 지난기 세금이 아직, 얘들아 여기 밑줄 쳐봐. 지난번에 내야 할 세금도 아직 못 냈어요 인 거잖아. 왜 이렇게 된 거야? 달평시 선행으로 집안이 지금 안 굴러가는 거야. 달평시의 선행. 달평시가 생각하는 선행이 뭐야? 돈 주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오면 돈 주고 이런 거고, 어렵다고 자처하는 사람이 와도 돈 주는 거잖아. 그걸로 인해서 어려워진 가정 형편인 거지. 어려워진 가정 형편. 그래서 저희 지금 돈이 없어요 했더니 뭐야? 도대체 옆편 내가 장사를 어떻게 하길래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야? 하면서 오히려 아내한테 지금 화를 내고 있어. 자,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은 지금 누구와 누구의 갈등이야? 달평씨랑 달평의 아내와의 갈등이지. 달평과 달평의 아내와의 갈등을 무엇으로 보여주고 있어? 대화로 보여주고 있지. 대화를 통해서 둘의 갈등을 제시하고 있다. 괜찮지? 계속 읽어볼게. 그러나 달평씨의 부인은 사자처럼 포효하는 남편에게 맞서 대들지 않았다. 또 비유적 표현 보여? 사자처럼 포효하는 남편. 그럼 여기 남편을 뭐에 비유한 거야? 사자. 그치? 아까 전에도 남편을 뭐에 비유했지? 달평씨를? 나폴레옹. 그래서 비유를 계속 쓰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적이네. 남편이 사자처럼 마치 이렇게 막 외치는 남편에게 달평씨 부인이 안 대들었어. 갈등을 금방 이렇게 잠재운 거야. 언제나처럼 조용한 얼굴로, 그러니까 이 달평씨의 아내의 태도가 좀 중요해. 대들지도 않고 늘 조용한 얼굴로 있어. 그러니까 늘 담담한 태도를 유지하는 달평씨의 아내거든. 근데 이런 달평씨의 아내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태도를 바꾸거든. 담담한 아내의 태도. 그래서 조용한 얼굴로 식당에 찾아온 손님을 맞았을 뿐이다. 이때 식당에 와있던 달평씨의 아들, 딸들이 어머니 대신 우하고 일어섰어.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우리 집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아빠보다 10배, 100배, 1000만 배도 더 잘 사는 사람이 못하는 일을 아빠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아빠, 오른손이 하시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 생각 안 나세요? 아빠, 정신 좀 차리세요. 다 누가 얘기한 거야? 자녀들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체크할 건 이거야. 일단 여기 우리 집 형편. 얘네 집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가난하지. 가난한 형편을 넌 알고 있느냐? 자식들이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 또 하나, 아빠보다 엄청 잘 사는 사람들도 못하는 일을 왜 네가 하려고 하냐? 뭐 하는 거야? 아빠가 한다는 그 일이 뭐냐면 어떤 돈으로 선행을 베푸는 거잖아. 근데 얘들아, 이거 돈으로 선행을 베푸는 건 한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훨씬 부자들이, 그들도 다 못하는 일인데 부자들도 모든 가난한 자를 돈으로 구제해 줄 수 없는데 왜 아빠가 한다고 자꾸 돈을 퍼주냐. 그리고 이게 중요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 누가 한 거야? 달평씨가 이전에 한 말이야. 달평씨가 이전에 순수했던 시절에. 아빠, 그렇게 말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하면서 보여주기식 선행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야. 아빠 지금 너무 보여주기식으로 선행을 베푸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여주기식 선행을 비판, 지적하고 있는 거지. 자식들이 내쏟는 그 공박에 속수무책으로 멍청이 듣고만 있던 달평씨가 벌떡 일어나 종업원들도 다 있는 그 자리에서 폭탄 선언을 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얘들아, 여기 아들, 딸들이 대화를 통해서 아빠랑 갈등하고 있다. 이것도 맞겠지? 그것은 정말 대형 폭탄이었다. 너무너무 컸대. 어쩌면 달평씨가 가진 마지막 카드였을 것이다. 얘들아, 이런 부분도 내가 아까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 있지.
서술자가 자기의 생각을 개입하고 있는 부분 있지. 서술자의 작중 개입. 서술자가 소설 속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이게 달평씨의 마지막 카드였을 거래.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 내가 이 말은 더 있다가 하려고 했는데 기왕 아무 때고 알아야 할 일, 올 것은 빨리 오는 게 피차 하면서 말을 막 더듬어. 달평씨의 목소리는 사뭇 비장한 느낌까지 들었대. 종업원까지 숨을 죽였고 이렇게 얘기해. 너희 셋은 모두 다 내 핏줄이 아니야. 너무 무서운데? 기철이 너는 호남 기차관에서 주웠고, 야 기철이 너는 내가 기차에서 주웠고, 기수 넌 서울역 광장에 버려진 애를 주워왔고, 애숙이 너는 파주 양갈보촌이 네 고향이야. 너도 주워왔어. 물론 남들한테야 저기 너희 어머니 뱃속으로 난 것처럼 연극을 해왔다만. 이거 장난 아닌데? 그치? 이게 두 번째 폭탄 선언인 거야. 뭐라고 하는 거야? 너네들 지금 다 친자식이 아니다. 그래서 자식들한테 너네들 모두 다 나의 친자식이 아니야. 내가 다 데리고 온 애들이야. 왜 이런 거짓말까지 하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또 기사로 나가가지고 이 달평씨는 자기 아들도 아닌 자기 딸도 아닌 애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키웠구나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거겠지 뭐. 그래서 대중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의도. 얼굴이 하얗게 질린 달평씨의 세 남매가 서로 얼굴을 마주본 다음에 황황히 눈길을 피해서 구원이라도 청하듯 엄마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겠니? 완전 당황하지. 그래서 엄마 쪽으로 딱 고개를 돌렸더니 그때 이제 엄마의 태도 봐봐. 그때 달평씨의 부인이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분연한 얼굴 표정으로 일어섰던 것이다. 어떤 표정인 거야? 분노야, 분노. 엄마도 이 말은 진짜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자식들까지 파니까. 그래서 그네가 소리쳤다. 그네 달평씨 부인이 여보 이제 당신 자식들까지 팔아먹을 작정이에요? 하면서 너 하다 너무하다 하면서 너 자식들까지 팔아먹니? 분노가 폭발해버리는 거지. 즉 이것은 달평씨와 아내의 갈등이 고조화, 표면적으로 고조된 거야. 달평씨와 달평씨 아내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된 거지. 가속으로 무너져 내려 더 어찌할 길 없는 남편의 그 두 번째 죽음의 순간에 두 번째 죽음이라고 나오는 거네. 이 두 번째 죽음이 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두 번째 죽음 좀 중요하겠지. 무엇까지 팔아먹는 거야? 자식들까지 팔아먹는 거지. 그래서 자식들까지 팔아먹으며 정체성을 잃는 거지. 정체성을 잃는 남편 달평씨. 그 두 번째 죽음의 순간에 이처럼 거연히 부르짖고 일어선 그네의 외침은 거연히 크게 당당하게 이런 뜻이야. 당당하고 크게 부르짖고 일어선 그네 달평씨 아내의 외침은 우리의 달평씨를 다시 한번 살려낼 오직 한 가닥의 빛이었던 것이었다. 한 가닥의 빛의 원관념이 뭘까 얘들아? 무엇이 한 가닥의 빛인 거야? 그네 외침. 여기다 원관념이라고 쓰는 게 낫겠다. 여기에 원관념. 그럼 이것은 뭐야? 보조관념이겠지. 보조관념. 오직 한 가닥의 빛이 이제 보조관념. 그래서 이게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는 거지. 달평씨 아내의 외침이 달평씨를 살려낼 한 가닥의 빛이었던 것이었다 해서 비유적 표현으로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이렇게 화내지 않으면 달평씨가 진짜 모든 걸 잃을 것 같아서 남편의 어떤 그 거짓에 저항하게 되는 거지. 너무 좀 막 같이 얘들아 이게 자식까지 뭐 내 자식이 아니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달평씨의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는 거야. 좀 재밌지 소설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문제가 이제 뒤에 가서 봐봐. 25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공간적 배경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1번부터 답이네. 공간적 배경 자체를 가지고 심리를 암시하는 부분은 없었어. 1번이 답이고 나머지 거 볼게. 비유적 표현을 통해 인물의 행동 묘사. 기억나는 거 있어야 되는데 나폴레옹처럼 초조한, 사자처럼 포효하는 이런 거 기억나면 되고 대화를 통해 인물들 간의 갈등 상황. 맞지? 그 달평씨 자식들과 달평이, 그 다음에 달평씨 아내와 달평이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맞지? 이거 역순행적 구성 아니지? 시간의 흐름 쭉 있었고 서술자가 작중 상황에 대해 자신 생각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런 거 있었지. 그래서 1번이고 자, 그 다음 일치불일치 내용인데 적절한 거거든? 나머지 안 적절한 것까지 다 찾아내보자. 1번 청중들은 달평씨 강연을 듣고 나서 심드렁? 아니야, 관심 가졌지. 졸던 애들 다 깨어나가지고 막 관심 갖고 나중에 감동받았지. 2번 달평씨의 아들, 딸은 어머니 발언으로 인해 아빠 이해했어? 이해 못했지. 3번 종업원들이 도움을 요청하진 않았어. 얼굴이 험악한 사람들이 자꾸 왔다 그랬지. 4번 달평씨는 A 주간 신문기자를 만나 새로운 선행을 알릴 수 있었다. 달평씨가 만난 것도 아니고 새로운 선행도 못 알렸고 그냥 A 기자는 왜 왔냐? 진짜 전과자입니까? 물어보러 온 거지. 5번 달평씨의 부인은 어려워진 식당 운영에 대해서 화를 내는 남편에게 맞서서 대들지 않았다. 세금도 못 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어떻게 운영을 했길래? 하고 화를 냈는데 그냥 조용히 있었지. 답 5번이네. 그 다음 볼게. 27번 우리 보기 아까 읽었으니까 1번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기회가 부쩍 줄어들었어. 그랬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입을 더 크게 벌리는 달평씨의 모습. 왜? 관심 얻기 위해서. 맞지? 2번 악행을 공개했어. 그랬더니 다시 사람들이 달평씨에게 관심을 가져. 자극적인 것에만 반응하는 대중들. 완전 맞지? 3번 달평씨에게 씌워진 회장직 감투를 거부하지 않는 것은 불우한 사람들까지도 철저하게 속이려는 허위의식. 얘들아 요거 이상하다. 봐봐 이거 답이거든. 이 친선단체 회장직 감투를 받잖아. 이 친선단체 회장직 감투라는 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지. 뭐 그냥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 이렇게 허울만 좋게 해가지고 너 거기 회장이라 뭐 이런 걸 거 아니야. 그게 불우한 사람들까지 속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까지 속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달평이가 자기가 관심받고 싶어하는 어떤 허위의식을 보여주는 것이야. 그래서 허위의식 자체지 불우한 사람들까지 속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아. 3번이 답이고 나머지 2.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을 아들이 딸들이 했지. 보여주기식 선행. 맞지? 그 다음 마지막 달평씨를 살려낼 한가닥에 비친 그네의 외침. 맞지? 더 이상 파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내가 외친 것. 다 괜찮지? 그래서 27에 3번이고 28번은 뭐냐면 얘들아 요 기억이 첫 번째 폭탄선언이야. 언제냐면은 강연에서 한 폭탄선언. 전과자입니다. 이런 거. 이것도 폭탄선언이거든. 이건 두 번째 폭탄선언이야. 어떤 폭탄선언? 내 자식 아니다. 이런 거 있잖아. 자 1번 기억은 사건의 초점을 다른 인물 전혀 아니지. 자기에게 가지고 오고자 하는 거고 2번 다른 인물이 과거에 벌인 일들 아니라 자기가 했다라고 그냥 주장하는 것이지. 3번 기억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대 입장하고 상관없어. 그냥 자기에 대한 자기가 관심받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고 니은은 상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의심은 딱히 없었지. 4번 니은은 기억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의 전말 이 전과자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너네 나의 아들 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지. 5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다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켜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꾸어 보려는 행위. 자신이 처한 상황이 뭔데? 대중들의 무관심을 관심으로 돌려보고자 하는 그런 태도니까 5번이 맞겠지. 어때? 괜찮지? 쉽고 재밌지?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어렵지 않은 소설이었으니까 꼼꼼하게 내용 정리 한번 해줘봐. 수고 많았어 얘들아.